깊은 사랑 이문안. 오궁화초 매유경이요 진대의관 성고구라는 예시인의 탄식과 같이 모든 지나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는 그윽한 길 속에 파묻혀 버리고 찬란했던 의복도 풍속이 변해서 소용없는 폐물이 되어 구산과 같이 쌓여 버리고 만다. 서구와 미주와 남양의 진기한 화초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행화, 도화의 옛 화초들은 모두 다 그윽한 길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되었고 양복, 외투, 원피스, 투피스로 외출하는 의복을 삼고 보니 징용, 중단도포, 학창이, 당이, 화로 따위 좋은 의상들은 모두 다 박물관,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저겨 구산으로 쌓여 있다. 앞으로 두루마기도 없어질 날이 멀지 아니하리라. 진대의관은 성고구라 이 시는 천고의 진리를 영탄한 시라 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화초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의복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말도 없어지고 변하는 의휘가 허다하다. 뒷사람의 참고를 위하여 몇 낱말을 적어두는 것도 공연히 소일로 하는 쓸데없는 짓이 아닐까 한다. 우리 말에 깊은 사랑이란 말이 있다. 이제는 거의 다 잊어버린 말이다. 한글 사전에도 깊은 사랑이란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겨우 한글 학회에서 발행한 조선말 큰 사전 첫째 권 564면 끝에 깊은 사랑이 여러 사람이 모여 놀게 만든 움과 같은 집이란 간단한 해석이 있을 뿐 깊은 사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겨우 한글 학회 큰 사전에 이 말의 명맥이 전하고 보니 불행 중 천만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깊은 사랑은 순전한 우리 한국 사람의 한국적인 순수한 한국말이다. 그리고 한글 학회 큰 사전에 같은 집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으나 집과 같은 사랑은 그 규모가 다르다. 우리말의 초목의 잘라진 곳에서 싹이 트는 것을 이 튼다, 돋는다 이같이 말한다. 집의 의휘는 이곳에서 기원되었다 하겠다. 입동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화초와 초식물, 백채며 무 등 속이 얼부풀어 얼어 죽게 되니 구덩이를 깊게 파고 그 위를 지프로 덮어서 훈훈한 땅 기운을 받게 하고 냉기를 제거시킨다. 이곳이 곧 움이요 움집이다. 이곳에서 온기를 받아서 화초는 곁가지에 싹이 트고 초식은 끊어지고 잘라진 곳에 움이 튼다. 움파, 동지 섣달에 먹는 파, 움버들, 움벼, 사람으로 말해도 시집간 누이가 죽고 매부가 다시 혼인한 여자를 누이라 하고 시집간 딸이 죽은 후에 사위가 다시 아내를 얻으면 그 명칭을 딸이라 하는 것 등이 모두 다 이 에서부터 기원된 말이다. 깊은 사랑도 과 같이 땅을 파고 지은 거실이지만
그 규모와 광활, 호사한 품은 움이나 움집이나 움막살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움이나 토막은 겨우 화초를 토굴 속에 집어넣고 초식물을 저장하는 정도지만 깊은 사랑은 동리의 공청, 그렇지 아니하면 천민과 거린의 영수들의 거처하는 거실이요 집회소다. 사방으로 20-30척의 광활한 구렁을 6-7척의 이하의 깊이로 하고 지상엔 모자로 이용을 해서 지붕을 넣은 후에 사면에는 창호를 들여서 밝게 채광을 해 놓았다. 밖에서 보면 짧고 얕은 집이요. 창이지만 안에서 보면 훌륭한 장연창에 아자 창호를 달아 놓은 집이다. 톳의 고운 넓고 넓은 황토 바닥에 짚을 고루고루 펴놓고 그 위에는 열간들이 멍석을 질서 있게 깔았다. 멍석만으로 족하건만 다시 호사를 하기 위하여 멍석 위에 강화 화문석이 아니면 전라도 옥과 침석을 폭을 이어 아름답게 깔아놓고 다시 그 주변에는 홍헌단 바탕에 남공단으로 선두른 보료와 방석을 보진해 놓았다. 전후 좌우 벽면에는 병풍을 둘러치고 장침, 안석, 사방침에 문갑, 연상, 문방사우를 배치해 놨으니 방 속은 훈훈하고 외풍은 들어올 수가 없다. 어느 재상의 거실이 이에 따를 수 없었다. 이것이 곧 깊은 사랑이다. 움집을 미화해서 깊은 사랑이라 부르는 점도 있겠지만 움집과 움막이나 깊은 사랑의 규모는 이와 같이 다르다. 깊은 사랑에는 정월 세시 때나 명절 때가 되면 부하와 손들을 정하여 크나큰 잔치를 베푼다. 진수성찬에 맛 좋은 술이 풍부하고 명창가기를 불러 크게 호유하는 일도 있다. 나는 7, 8세 때 자암 뒤에 있는 깊은 사랑에서 호적을 불고 피리를 불면서 술을 마시는 깊은 사랑의 광경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옛 이야기지만 이조 중종 때 유학의 명유인 정암 조광조 선생은 학문을 묻기 위하여 동소문 안에 있는 갓바치를 찾은 일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갓바치는 가피장이다. 그때 당시의 천민으로 치는 신창꿰매는 부류들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서울대학 뒤 동숭동 일대에는 구두창을 붙이는 가피장들이 살고 있었다. 옛날에는 존비 귀천과 그의 직업에 따라 거주하는 곳에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조광조 선생은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하여 천인이라는 것도 불구하고 갓바치 학자한테 패백을 바치고 성리학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교훈으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라 하겠다. 이 갓바치 학자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아니했으나 정암 선생은 극진히 이 천인 학자를 존경했던 모양이다. 지금도 동리 이름에 이문동이란 말이 서울 안에 여러 곳 있고 이문동 설렁탕, 이문식당 등 음식점의 이름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문이 무엇인가를 젊은이들은 모를 것이다. 이 문은
동리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솥을 대문의 큰 문을 세워놓고 그 안을 이문 안이라 하고 그 밖을 이문 밖이라 했다. 이문 밖은 큰 행길이니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문 안에는 가옥이 절비하게 버려서 인접해 살고 있다. 집집마다 대문을 따로 하고 담과 지붕을 연하여 살고 있다. 자정 때가 되면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수비가 이 문을 닫아 폐문을 하고 새벽이 되어 파루를 치면 빗장과 자물쇠를 열어서 동리 사람들의 내왕이 자유롭게 시작된다. 마치 도성의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을 개폐하듯 하는 한 동리의 문이다. 이쯤 되고 보니 밤에는 도적이 횡행해 다닐 수 없고 동리에는 불의한 일이나 주정꾼도 생겨나지 아니한다. 솥을 대문을 아름답게 꾸며놔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동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집은 각각 지녀서 다르지만 한 집 사람 같아서 우정이 깊어 친하고 탐탁하다. 요사이 서울 바닥의 집들은 기막힌 훌륭한 양옥이라 하나 담마다 철조망을 치고 살게 되었다. 1945년 8.15 해방 후부터 이같이 자기 집에 자신이 철망을 치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도적이 무서운 까닭이다. 해방 전에 없던 풍속이다. 미관상으로도 흉하고 보기 싫거니와 정신적으로도 불쾌하기 한량없는 일이다. 10여 년 전이건만 자유중국에 찾아가 보니 절도가 없고 거린이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야불패문, 도불섭유하는 아름다운 현상이라 하겠다. 산모작의 자족 작업할 수 있는 식량과 풍부한 과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대만 자유중국의 이 점만은 부럽기 한량없다. 이만큼 우리의 현실은 밤에 철조망을 지붕이나 담 위에 치고 살아야만 마음이 놓이니 참말 부끄럽기 거지없다. 어느 때나 철조망을 집집마다 치지 않고 살 수 있는 태평세월이 되려느냐. 도리어 이 문점을 부활시켜서 사는 것도 좋지 아니할까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